저번 시간 이제 반비례 그래프 했습니다. 반비례. 지금 정비례와 그다음에 반비례. 정비례와 반비례. 정비례 뜻은 뭡니까? 정비례는 일단 식이 y는 ax 이런 꼴이고, 정비례는 y는 x분의 a 이런 꼴. 그래서 얘랑 이제 같은 식은 xy는 a다 이렇게 되겠죠. 얘랑 이제 같은 식입니다. 곱하면 a니까. 그래서 정비례는 x 값에, 정비례 반비례가 뭔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정비례는 x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면 y 값도 2배, 3배, 4배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거지. 같이 커지는 거. 근데 이제 반비례는 x 값이 2배, 3배, 4배 커지면 y 값은 반대로 이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제 커지는 거를 반비례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 숫자를 대입하면, 예를 들어서 y가 2x다. y가 2x라고 했을 때 x, y 값에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x가 1, 2, 3, 4, 5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여기 1 넣죠. 1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3이는 6, 8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게 보니까 1이 2, 2배. 그럼 얘도 2배가 돼야 돼. 이렇게 1이 3이 됐어요. 3배. 2가 6이 됐으니까 3배. 그러니까 같이 커지는 거지. 같이 커져요. 이것들을 이제 이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제 순서상이니까 얘는 1,2 당연히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0이지. 그래서 정비례는 무조건 0,0을 여기를 지난다. 0,0. 당연히 얘는 0,0을 당연히 지나는 0,0. 원점을 지나는 거고. 1,2 1일 때 2, 2,4 2,4.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렇게 지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지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수 전체, 이건 이제 1, 2, 3, 4만 대입했지만 다른 숫자 2분의 1, 2분의 요 안에 있는 2분의 이런 숫자를 대입하면 점들이 이렇게 찍힌다 이 말이지. 순서상들이. 그래서 찍 이으면 바로 직선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2x의 그래프다. y는 2x 그래프다. 직선. 그래서 이게 양수면 1, 3을 지나고 음수면 이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에 순서상을 대입해봐서 이게 바로 그래프다. 직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는 숫자 또 하나 대입하면 여기서 y는 x분의 3. 그럼 얘와 같은 식은 xy는 3이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 xy를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1, 2, 3, 4 이렇게. 그럼 1 대입하면 당연히 3이죠. 2 대입하면 2분의 3이죠. 3 대입하면 1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반비례식은 x, y를 곱하면 무조건 3이 나와야 돼. 1 곱하기 3은 3, 3 곱하기 1도 3, 2 곱하기 2분의 3도 3. 그래서 이것들 이제 순서상을 찍으면 1,3 지나죠. 1,3 여기 지나죠. 얘는 0,0을 절대 안 지납니다. 0,0을 절대 안 돼. 왜? 여기 0을 대입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점은 절대 안 지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1, 1, 2, 3,1. 그래서 이런 점들도 2,2분의 3, 2,2분 이런 점들을 찍으면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혀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음수도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이으면 얘는 요런 곡선 모양이 나오는데 쌍곡선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지. 쌍곡선. 절대 안 닿는다고 그랬지. 얘도 y축 다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수면 1, 3, 음수면 2, 4에서 요런 모양이 그려진다. 여기까지 배웠어 우리가. 그제?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쌍곡선. 우리가 이걸 어떤 모양이라고? 얘를 뭐라고 그래? 직선 모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례는 직선 그래프. 점들을 이렇게 이으면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반비례 그래프는 쌍곡선 모양이 나온다. 쌍곡선. 곡선이긴 곡선인데 쌍으로 나와. 여기서도 그려지고 여기서도 그려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또 이 A 값이 커지면 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랬죠. 커지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원점에서 더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때는 A 값이 커지면 Y축에 더 달라붙다. 즉 절대값 A가 커지면 Y축에 더 세워져서 그려진다고 그랬어요. 원리를 이해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43번 문제 보시면 이건 한 것 같은데, 자,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날 때면 얘를 여기에 대입한다라고 했죠. 지난다라는 거는 어떤 여기 요렇게 요 점이 2,2잖아. 우리가 이거를 이 반비례 그래프가 2,2를 지난다 이렇게 말해. 지난다라고 해도 맞고 위에 있다 이렇게 해도 맞다. 지난다와 위에 있다는 바로 이 점을 대입해서 그리면 된다. 그래서 XY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얘는 쌍곡선이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비례야. 반비례는 일단 XY는 A 이렇게 써놔라 이 말이지. XY는 A. 그 다음에 여기 점을 하나 대입하는 거죠. 요 점을 2,2. 그 2,2 여기에 슝 넣으면 된다 이 말이지. 2는 4, A는 4입니다. 이렇게 써도 맞고 Y는 X분의 4 이렇게 써도 맞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 또, 자,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K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K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 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야? 이 그래프가 반비례 모양입니다. 반비례. 반비례. 그럼 일단 XY는 A를 써놔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보이죠? 여기는 바로 3,K지.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죠. 이렇게 써놔라 이 말이지.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쓰는 연습을 해. 놓쳤어. 한 명 놓쳤어. 한 명 놓쳤다. 금방에. 한 명 놓쳤다. 한 명 놓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안 보니까 좀 더 문제 풀라고 하면 멍하니 때리고 있다 이 말이죠. 안 봤잖아요 금방. 안 봤어요. 한 명이 놓쳐버렸어요. 그 학생은 멍하니 치고 여기에 막 이제 별표 요지랄을 할 거야. 별표를 막 한다 이 말이지. 별표를 막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A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여기 슝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X에 마이너스 6, Y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24야. 그래서 A가 24가 되죠. 그래서 XY는 24다라는 반비례 식을 구했어.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슝 집어넣으면 되겠지.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여기에 3K. 그러면 3K지. 3K는 24니까 K는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면 세상 쉽죠. 쌍곡선이야 반비례. 반비례 관계식은 이거. 근데 지나는 점이 2개,
먼저 얘를 여기 대입하면 A가 구해지고 얘를 대입하면 그 다음 K 값이 구해진다 이 말이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결론은 요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요 넓이. 자,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너희들 그래프가 나오면 지금 항상 뭘 물어보거나 질문하거나 요지랄을 하시던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y는 3x야. 그러면 이 위에 요 점 A라는 점이 있어. 이게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하고 싶다는 말이야. 그러면 반드시 x 값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y 값이 주어지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점의 x 좌표가 4야. 그럼 이때 4를 대입하는 거야, 이게. 그럼 4, 3, 12. 그러니까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즉 4,12를 지난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 놓쳤습니다. 한 명이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한 명이 놓쳤습니다. 또. 자, 그래서 그 학생은 항상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겠죠. 왜? 놓쳤으니까 금방 놓쳤거든요. 뭐 하면서 놓쳤다? 자빠져 자면서 놓쳤다. 자빠져 주무셨다. 놓쳤어요, 금방. 완벽히 놓쳤습니다. 이제 이 학생은 이 문제를 못 풉니다. 자, 4가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 여기 4라는 말은 4를 여기에 대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4, 3, 12. 그러면 y 값이 12가 나온다. 그래서 요 점은 4,3이다. 예를 들어서 y 값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10이면 x 값 구하라 이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y 값이 12가 되는 거지. 그럼 12를 대입해 어디에? y에 이제 y에. 여기 이제 12를 대입하면 x는 4가 돼야 되겠죠? 12를 대입하면 여기가 4가 되니까 4,12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즉 x 값이 주어지면 y 값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y 값이 주어지면 x 값을 어디에? 요 식에 대입해서. 그런데 둘 다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둘 다 안 주어져. 원래는 이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주어져야 둘 다 안 주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지. 둘 다! 그럼 둘 다 안 주어질 때는 어떡하냐? 모르니까 둘 중에 하나를 A로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즉 요 A라는 점에 X좌표를 뭐라고 놓는다? A로 놓는다. 모르니까 A로 놓는 거야 그냥. 알겠어? 근데 문제에서 A가 여기 써졌으면 그러면 A 다른 문제는 뭐 B라고 이렇게 놔야 돼. B. 그러니까 X, Y 값 둘 다 안 나오면 X좌표를 A로 놓는다. 모르니까 A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A, A를 대입해. 그 Y가 얼마입니까? 3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좌표는 A, 3A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잖아. 정말 병신, 지금 어려운 거 아닌데. X가 나오면 Y를 할 수 있고 Y가 나오면 X를 할 수 있어. 둘 다 안 나와? A로 놓고 풀어라. 요거를 기억 못하면 병신이야. 바보야, 바보. 그래서 얘는 A 대입하니까 Y 값 3A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대요. 알겠죠? 그래서 이 좌표 문제는 뭐만 기억하면 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X가 나오면 Y 값 구할 수 있고 Y가 나오면 X 값 구할 수 있고 둘 다 안 나오면 A로 놔라. 이것밖에 끝이에요. 끝. 자, 그래서 요 문제, 지금 이 문제는요, 딱 보고 요 넓이 구하는 겁니다. 이 넓이. 이 넓이 구하는 겁니다. 힌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지금 요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거든?
사각형 넓이? 이 사각형 넓이 구해야 되거든? 사각형 넓이? 그러려면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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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원점이니까 0,0이겠죠. 그 다음 A점, P점, B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 A점도 몰라, P점도 몰라, B점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A점을 그냥 A로 놓고 풀어라 이 말이지. 안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요 P점 좌표는 A, A 대입한다. 그 Y값이 얼마예요? 요 좌표가 A를 대입하니까 Y값이 A분의 12가 되겠죠. 아, 요 좌표는 A분의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야.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는 얼마입니까? 요 길이가 A죠? 곱하기 세로. 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요 길이지. 요 길이는 바로 A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약분이 되죠. 그래서 답은 12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이는 뭐다? 바로 12. 요게 답이에요. 됐어요? 즉, 이 A 값이 뭔지 몰라도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 했을 때 A가 약분이 돼버리니까 항상 넓이는 12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넓이는 무조건 넓이가 12가 되는 겁니다. 이 A가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늦게 왔으니까 예진이 숫자 하나 말해봐. 시작. 3. 그럼 여기를 3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가 3입니다. 자, 그럼 요 좌표가 3 대입했다. 3 대입하니까 약분하니까 여기가 4네. 오케이, 여기는 3,4네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3, 요 길이가 4니까 3, 4, 12.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숫자 하나 말해보세요. 2 대입해볼까요? 2야. 이제 요 P점의 X좌표가 2야. 그럼 2, 2 대입하면 얼마냐면 여기가 6이겠죠? 그럼 여기가 2, 6이죠. 그러면 넓이, 이 길이 얼마입니까? 2. 이 길이 얼마입니까? 6. 2, 6, 12. 무조건 12가 나온다는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이 반비례 그래프에서 이 반비례 위의 점 하나를 잡아놓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이 넓이는 여기가 10이잖아? 무조건 1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원리 이해했지? 왜?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놓기로 했다? 모를 때는 요 P점의 좌표를 A로 놓고 풀기로 했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A를 대입하면 이 Y값이 A분의 12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A분의 10인데 이 길이가 A야. 이 길이는 A분의 10인데 A가 약분이 돼버리니까 항상 12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왔네. P의 X좌표를 A로 놓고 풀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거를 모르면 A로 자꾸 풀어야 된다는 말이지. 알겠지? 자, 요 문제는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자, 그럼 보세요. 벌써 A는 끝났어. 반비례 그래프지. 근데 OA 이거의 넓이가 얼마다? 16이야. 이때 A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16이 돼야 됩니다. 자, 왜? 이때 지금 이거의 넓이가 16이니까 또 넓이 구하는 거잖아. 넓이 구하는 거니까 요점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일단 0,0이야. 얘는 끝나서 알아. A라는 점 모르지. 이 점이 뭔지 모르잖아. 이 P점의 X좌표가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라고 놓는다? A라고 놓는데 여기 A라는 문자가 써졌잖아. 근데 다른 문자를 써야 되지. 다른 문자 뭐?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B. 그럼 요 좌표는 이제 B, B 대입해. 여기 B 대입해. B 대입하면 요 Y 값은 얼마입니까? B분의 A가 되겠지. B 대입하니까 Y 값이 B분의 A가 돼. B분의 A.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안 돼. 왜? A는 미리 써졌으니까 문제에서. 안 나왔으면 원래 A라고 놓으면 돼.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 얼마예요? B 곱하기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바로 요 길이지? 바로 B분의 A가 되겠지. 이게 얼마다? 16이다. 그러면 BB가 약분이 돼. 그래 A는 16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다시 말한다. 이 위에 이 반비례 그래프 위의 점에서 X좌표, Y좌표가 하나라도 주어지면 좋은데 안 주어질 때는 A로 놓고 푼다. 분명히 말했어. 조금 이따 문제 풀 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응용 문제죠. 자,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Y와 X가 반비례야. 그럼 우리는 X, Y는 A 이렇게 써야 되겠죠. 반비례니까. 자, 그런데 이때 부피가 뭡니까? 즉 부피가 10이다. 부피는 Y잖아. 그러면 Y가 10이면 압력이 뭐야? X지? X는 5다 이 뜻이잖아요. 즉 부피가 12일 때 압력은 5다 이런 뜻이야. 즉 부피가 Y잖아. 그러면 야 Y가 10이면 X는 5다 이런 뜻이야. Y가 10이면 X 5. 그러면 X값 Y값이 주어졌으니까 얘를 여기 슝 대입하면 A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곱하면 얼마입니까? 60입니다. 그래서 반비례식은 XY는 60 이거예요. 그래서 XY의 관계식을 세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야 압력이 4야. 압력이 뭐야? X잖아 X. 그러면 압력이 4라면 야 X가 4야. 이때 부피는 Y니까 Y가 뭐냐? 요거 구하는 거지. X가 4면 Y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4 대입하는 거죠. 좀 이따 이건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다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X가 4입니다. 그럼 여기에 4를 넣어라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4를 넣으면은요 Y는 15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압력이 4일 때 이 말은 압력이 X야. 그러면 X가 4일 때 이 말이야. X에 4 대입해. 그때 Y값 얼마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Y와 X는 반비례다. 이렇게 쓰고 출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10이면 압력이 5다. Y가 10이면 X는 5다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가 이제 짬뽕 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자, 일단 요 빨간색은 정비례죠. Y는 AX라는 정비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란색은 반비례죠. 파란색은 반비례죠. 얘는 이런 식이야. 자, 그래프 보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프 보는 방법은 일단 요 점이 뭐예요? 요 점이 4,5니까 요 점이 4,5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딱 적어라. 먼저 딱 적어야 돼. 그러면 요 노란색 점은 파란색 위에도 있고 빨간색 위에도 있지. 그치? 다시 요 노란색 점은
파란색에도 있고 빨간색도 있잖아. 그러면 이 4,5는 빨간색도 지나고 파란색도 지나죠. 그러면 이 4,5로 한 번은 여기 대입하고 또 한 번은 여기에 대입해서 A와 B 값 구하면 되겠지. 됐냐? 그래서 그래프 보는 방법은 딱 봤을 때 4,5야? 일단 4,5 적어. 4,5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다 지나가. 그러니까 4,5를 여기 대입하면 끝난다 이 말이지. 알겠죠? 한 명 놓쳤어요. 한 명이 놓쳤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쳐버렸어요. 그럼 좀 이따 이 학생은 항상 별표를 칠 거예요. 또 별표를 치고 모질이처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놓쳤거든요, 한 명이.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래프 문제의 기본은 뭐다? 점이야, 이 점. 이 점을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점이 나오면 어떡한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해볼까요? 이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A 값 구하는 거예요, A 값. 그러면 자, 일단 요 빨간색 직선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점이 이겁니다. 자, 이때 내 손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이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요 점으로 가겠죠? 요 점으로 가겠죠? 그럼 요 점은, 이 점이 이제 몇 콤마 몇인지만 알면 끝나는 거야. 근데 요 초록색 점은 빨간색 위에도 있고 파란색 위에도 있어. 이 점이 몇 콤마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몇 콤마 몇인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 요 점의 x좌표가 6이라고 나왔죠. 6이라고 나왔죠. 이게 6 콤마 얼마가 돼야 돼. 근데 6을 여기 대입해봐. 여기 대입하면 찍 얼마입니까? 여기 6 대입하면 약분하면 4요. 아하, 배에는 6,4다 이 말이지. 6,4. 이 6,4를 이제 여기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더라 이 말이지. 이거는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6을 여기 대입하면 바로 Y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6이 나왔으니까. 쉽죠? 그지? 자, 그 다음 여기 요 문제는요. 자, 거속식 문제인데 볼게요. 자, 보세요.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요거 딱 그려놓으라고 그랬지. 여기가 거리, 여기가 속력, 여기가 시간. 딱 요거 그려놓으라고 그랬어. 거리, 속력, 시간 공식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야, 시속 80이야. 그럼 이 시속 80이라는 거는 거리입니까? 속력입니까? 시간입니까? 속력이죠. 여기에 80을 넣으면 되겠죠. 달리는 자동차가 X시간 동안, 그러면 여기에 X를 넣으면 되겠지. 동안 달린 거리가 Y, 그럼 여기에 Y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하니까 Y는 80X 이런 식을 뽑아냈다. 아, 이게 뭡니까? 정비례죠. 그래서 X, Y 관계식을 세워라. 네, 이거야. 여기에 숫자만 대입했어. 이렇게. 그 다음 2번입니다. 야, 3시간 동안 달렸어. X가 뭐예요? X가 시간이잖아. 근데 3시간이라면 야, X가 3이야. 이때 이동한 거리가 Y잖아. 그러면 X가 3일 때 Y가 뭐냐? 이거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3 넣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 요 문제. 이제 요 문제는요. 얘도 거속시니까 찍 이렇게 거속시. 자, 출발합니다. 360km 떨어진 외가댁에 가려고 한다. 아, 지석이가 있어요. 지석인데 여기가 외가야. 외가. 할머니 집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0km 떨어졌대요. 그럼 여기 어디다 집어넣어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에 360 넣어야 되겠죠? 거리니까.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시속 X가 뭡니까? 속력이야.
그럼 속력 x 넣죠? 이때 달림의 y 시간은 y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때는 xy가 360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이 문제는 반길의 문제네요. 그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1번 xy의 관계식을 구하라 이거. 2번 시속 90으로 달릴 때 시속이 뭐야? 시속이 x야 x. 이 말은 야 x가 90일 때 걸린 시간이 y야. y가 얼마냐 이거 구한 거지. 90을 대입하란 말이죠. 그죠?